서재 구석에서 발견한 낡은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여는 순애. 사진 속 젊은 회장과 함께 있는 여인이 바로 죽은 동생 영이었다. 영희야, 너 왜 회장이랑 같이 있었던 거니? 이 아이는 설마. 18년 동안 키워온 민수가 사실은 재벌가의 핏줄이라는 충격적 진실. 순애의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운명의 순간.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께 복이 2배로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순애는 눈을 떴습니다. 68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시계보다 정확했죠. 좁은 원룸의 싱크대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냉장고에서 어제 남은 김치와 계란 2개를 꺼내 간단한 아침을 차렸어요. 가스레인지 위에서 지글거리는 계란 후라이 소리가 적막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민수야, 이모 일 나간다. 아침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꼭 챙겨 먹어. 학교 늦지 말고. 침실 문 너머로 작은 목소리를 남기고 순애는 집을 나섰습니다. 손주 민수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순애가 매일 새벽을 깨우는 이유였죠. 어떤 일이 있어도 민수의 미래만큼은 밝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고 다시 강남역에서 내려 초록색 마을버스를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고층 빌딩들과 화려한 네온사인들을 바라보며 순애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남의 집 청소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가게 된 것이. 30년 전까지만 해도 작지만 따뜻한 우리만의 집이 있었는데 IMF가 터지면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달라져 버렸습니다. 남편 박성구는 성동구에서 작은 철공소를 운영했었어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경제위기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그런 미덕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죠. 하루하루 밀려드는 빚더미와 독촉 전화들, 그리고 문 앞에 나붙은 적색 딱지들. 결국 그는 잠시만 바람 쐬고 올게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 어느 날 아침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가 순애 나이 40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죠. 혼자 남은 순애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찾아온 동생 영희 때문이었어요. 언니, 이 아이만은 부탁해. 나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창백한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맡기고 급히 떠난 영희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후로 영희는 완전히 소식이 끊겼어요.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 없이 말이죠. 언니가 키워줄게. 민수야, 우리 함께 살자. 그렇게 순애의 인생에 새로운 책임이 생겼습니다. 남편도 없이 갓난아기까지 키워야 하는 현실 앞에서 순애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을 참았어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당장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그 다음에는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어요. 몸이 아파도 쉴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자라면서 들어가는 돈은 점점 늘어났고 순애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찾아야 했죠. 그러다가 3년 전 지인의 소개로 이 재벌가에서 청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보다 급여가 좋았거든요. 평창동의 대저택 앞에 도착한 순애는 정문 옆 작은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디귿자형으로 지어진 3층 양옥집은 정원까지 포함하면 300평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잘 다듬어진 소나무와 철쭉나무들, 그리고
계절마다 바뀌는 꽃들로 가득한 정원 사이로 난 성로를 따라 걸으며 순애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집에서 태어났다면 인생이 얼마나 달랐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부러워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순애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정말 성실하십니다. 현관에서 순애를 맞이한 건 이 집의 집사 김진우였습니다. 순애보다 5살 정도 어려 보이지만 이 집에서만 15년을 일했다고 했어요. 정중하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말투였죠. 같은 일하는 사람끼리도 위아래가 있다는 걸 은근히 드러내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네, 오늘은 어디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2층 서재와 회장님 개인 서재를 중점적으로 부탁드려요. 내일 중요한 손님들이 오신다고 하시니까 평소보다 더욱 깨끗하게 해주세요. 특히 먼지 하나 없이 말끔하게 부탁드립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1층 다용도실로 향했습니다. 청소용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된 스테인리스 선반에서 걸레와 세제, 진공 청소기를 챙겼어요. 이 집에서 일한 지 3년째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부주의가 일자리를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거든요. 민수 대학 등록금을 생각하면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1층 넓은 거실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들여왔다는 하얀 대리석 바닥을 정성스럽게 닦으며 순애는 이 집 사람들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떠올렸어요. 3년 동안 매일 와서 보다 보니 이제는 그들의 생활 패턴이 훤히 보였습니다. 회장 이정호는 올해 74세로 한국 굴지의 건설회사를 맨손으로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6시면 정원에서 30분간 태극권을 하고 찬물로 샤워를 한 뒤 아침 7시 30분에는 어김없이 경제신문 세 종류를 보며 식사를 했죠. 규칙적이고 절제된 생활이 그의 건강한 모습을 유지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장남 이승민은 45세로 회사 부사장 자리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키가 180cm가 넘는 준수한 외모에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 그리고 뛰어난 경영 능력까지 갖춘 완벽한 재벌 2세였어요. 며느리 최여진은 서울대 불문학과 출신의 판사 아버지를 둔 명문가 출신으로 전형적인 재벌가 며느리였죠. 각종 자선단체 활동과 상류층 사교 모임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대리석 계단을 하나하나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위에서 최여진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어요. 오늘은 연보라색 시폰 블라우스에 검은색 정장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 순애 씨. 오늘따라 더 부지런하시네요. 벌써 2층까지 올라오셨구나. 최여진의 목소리에는 늘 미묘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하고 친근한 척했지만 순애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분명한 계급의식이 담겨 있었죠. 명품 에르메스 핸드백을 든 채 계단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 모습에서 순애는 보이지 않는 높은 벽을 느꼈어요. 네, 깨끗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참, 서재 청소할 때는 각별히 조심해 주세요. 회장님 책상 위에 중요한 서류들이 많으니까 함부로 건드리거나 위치를 바꾸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오늘은 더욱 신경 써주세요. 아시죠? 네, 조심하겠습니다. 최여진이 하이힐 소리를 내며 1층으로 내려간 후 순애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이런 식의 대우를 받으며 살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자존심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했거든요. 민수가 명문대에 입학할 때까지만 참으면 되니까요. 서재 문을 열자
2층 높이까지 닿는 천장과 사방을 가득 메운 수많은 책들이 순애를 맞이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었어요. 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진 책장들 사이에서 풍겨오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깊은 고요함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면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까? 책상 위 서류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으니 조심스럽게 피해가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떨이로 가죽으로 재본된 책 등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바닥에는 진공 청소기를 조용히 돌렸어요. 이런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흐를 때면 순애는 가끔 달콤한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민수도 이런 멋진 서재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책들에 둘러싸여서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다면 책장 아래쪽 구석진 곳까지 꼼꼼히 청소하던 순애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바닥에 낡고 누런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건지 알 수 없지만 표면에 쌓인 먼지의 양을 보니 꽤 오래된 것 같았어요. 혹시 중요한 문서가 들어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워서 집사에게 전달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두고 가야 할까? 하지만 청소하는 사람으로서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었고 안에 뭔가 단단한 것이 들어있는 느낌이었어요. 봉투 겉면을 자세히 살펴보니 펜으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정우 회장 개인 보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분명 중요한 서류일 텐데 왜 이런 구석진 곳에 떨어져 있었을까요? 순애는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어요. 혹시 누군가 일부러 숨겨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투는 오래된 것 같았어요. 모서리가 해지고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봉인했던 테이프도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쪽 귀퉁이는 약간 뜯어져 있어서 조금만 건드려도 입구가 벌어질 것 같았어요. 그냥 집사님께 드려야겠어. 그런데 봉투를 들고 일어서는 순간 안에서 뭔가 스르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애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대체 뭐가 들어있기에 회장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걸까? 더군다나 이렇게 서재 구석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순애는 복도로 나가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1층에서 집사와 정원사가 내일 있을 손님 맞이 준비에 대해 대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회장님은 아직 외출 중이고 며느리 최여진도 모임에 나간 상태였습니다. 2층에는 순애 혼자뿐이었어요. 다시 서재로 돌아온 순애는 마음속으로 갈등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거든요. 만약 정말 중요한 문서라면 바닥에 떨어뜨려져 있을 리 없을 텐데 왜 이런 곳에 있었을까요? 잠깐만. 정말 잠깐만 볼까? 순애는 조심스럽게 봉투 입구를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안에서 가장 먼저 보인 건 흑백 사진 한 장이었어요.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보는 순간 순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에는 3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30년은 젊어 보이는 이정우 회장, 그리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 1명, 그리고 그 여인이 사랑스럽게 안고 있는 갓난아기. 사진은 야외에서 찍힌 것 같았고 배경으로 벚꽃이 만발한 공원이 보였어요. 사진 뒷면에는 1994년 5월 우리의 행복한 시간이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바로 순애의 동생 영이었거든요. 30년 전 모습 그대로의 영이었습니다.
영희야, 너 왜 회장이랑 같이 있었던 거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순애는 사진을 든 손이 떨리는 걸 주체할 수 없었어요. 3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갓난아기를 맡기고 떠난 영희. 그때 영희가 좋은 곳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동네에 돌았었는데 설마 그게 이 집이었단 말인가요? 그리고 영희가 안고 있는 그 아기는 혹시 설마 민수가? 우리 민수가 저 아기란 말이야? 순애는 급히 봉투 안을 더 뒤져보았습니다. 사진 외에도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출생신고서 사본이었습니다. 희미한 글씨를 자세히 보니 아버지 이정호, 어머니 김영희, 아이 이름 이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출생일은 1994년 4월 15일이었습니다. 민준. 그래, 민수의 본명이 민준이었지. 영희가 처음에 그렇게 말했었는데 순애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18년 동안 손주라고 생각하며 키워온 민수가 알고 보니 이정우 회장의 친아들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영희는 회장과 연인 관계였다는 것.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던 셈이에요. 다음 서류는 영희가 직접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 영희의 단정한 글씨체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오빠, 이렇게 편지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죄송해요.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당신에게는 지켜야 할 가문이 있고 저에게는 이 아이만 있어요. 이 아이를 당신의 아들로 인정해 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용기도 없어요. 대신 이 아이만은 제가 책임지고 잘 키우겠어요. 언젠가 이 아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궁금해할 때 이 사진과 서류들을 보여주려고 해요.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잖아요. 미안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편지를 읽은 순애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영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낳았지만 세상에 당당히 말할 수 없고 결국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영희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영희가 민수를 데리고 와서 순애에게 맡긴 건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후였어요. 그럼 그 한 달 동안 영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아이를 맡기고 그렇게 급하게 사라져 버렸을까요? 순애는 봉투 안을 다시 뒤져보았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건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었어요. 젊은 여성 교통사고로 숨져 신원 미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1994년 6월 3일, 그러니까 영희가 아이를 맡기고 떠난 지 정확히 2주 후였어요.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20대 중반 여성으로 추정되며 신분증이나 개인 소지품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목격자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고 직전 매우 불안한 상태로 보였다고 한다. 기사에 실린 사진은 흐릿했지만 순애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영희라는 걸. 영희의 얼굴 윤곽과 체격이 그대로 보였거든요. 영희야, 너 정말 그때 죽은 거야? 순애는 이제 모든 상황의 전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영희는 회장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언니인 순애에게 아이를 맡긴 후 어디론가 떠났다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증거와 기록들을 회장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민수는 정말 이 집의 진짜 핏줄이란 말이야? 회장의 친아들이고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이힐 소리로 보아 최여진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순애는 급히 사진과 서류들을 봉투에 다시 넣으려 했지만 너무 당황한 나머지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순애는 결국 봉투를 치마 안주머니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마침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순애 씨. 아직도 여기서 청소하고 계셨어요? 최여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예리해 보였어요. 순애는 황급히 걸레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해드렸어요. 그래요? 그런데 왜 얼굴이 그렇게 창백해요? 어디 아픈 건 아니죠? 최여진의 날카로운 시선이 순애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는 걸 느꼈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아, 조금 피곤해서 그런가 봅니다. 괜찮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가세요. 내일 또 오실 거죠? 네, 내일도 오겠습니다. 최여진이 나간 후 순애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치마 주머니 안의 봉투가 마치 뜨거운 불덩어리처럼 느껴졌어요. 이 봉투 때문에 순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남은 청소를 서둘러 마쳤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어요. 이 사실을 민수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회장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요? 18년 동안 키워온 민수가 사실은 재벌가의 핏줄이라니, 이런 일이 정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순애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치마 주머니 안의 봉투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이 중요한 서류를 가져온 걸 알까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책상에 앉아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민수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새삼 놀랐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민수의 눈매와 코끝, 그리고 턱선이 이정호 회장과 닮아 있다는 걸. 이모, 일 다녀오셨어요? 오늘 많이 힘드셨죠? 응, 민수야. 저녁은 먹었니? 네, 라면 끓여 먹었어요. 이모도 드세요. 순애는 민수의 다정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8년 동안 이 아이를 키우며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민수가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수야, 너 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한 적 없니? 민수는 손을 멈추고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가끔 궁금하긴 해요. 하지만 이모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모가 저한테는 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분이에요. 순애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실제로는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걸.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봉투를 침대 옆 서랍 깊숙이 숨겨두고 누웠지만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어요. 내일 다시 그 집에 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여진이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요? 이튿날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어제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치마 주머니에 봉투를 다시 넣었어요. 혹시 원래 자리에 다시 놓아둘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평창동 저택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집사 김진우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표정이 어딘가 딱딱해 보였어요. 순애 씨, 어제 서재 청소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혹시 청소하시면서 특별한 건 못 보셨나요? 순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들켰나 봐요. 특별한 게 뭘까요?
회장님께서 중요한 서류를 찾고 계세요. 서재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하시는데 혹시 청소하시면서 봉투 같은 걸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특별한 건 못 봤습니다. 순애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집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혹시 나중에라도 뭔가 발견되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서류거든요. 그때 2층에서 최여진이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순애 씨, 어제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 보이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참, 오늘은 회장님 서재도 특별히 깨끗하게 해주세요. 손님이 오시거든요. 최여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서재로 올라가는 동안 순애는 어제 영희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30년 전 영희가 아기를 맡기고 떠나던 그날을 떠올려 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영희는 분명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누군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언니, 이 아이만은 꼭 지켜줘. 나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그때 영희가 했던 말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단순히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맡긴 게 아니라 뭔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서재에서 청소를 시작하면서 순애는 어제 봉투가 있던 자리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은 정말 구석진 곳이었어요. 일부러 숨기지 않는 이상 그런 곳에 중요한 서류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일부러 숨겨둔 건 아닐까요?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여진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 서류가 나오면 우리는 끝장이라고요. 반드시 찾아서 없애야 해요. 순애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최여진이 말하는 그 서류가 혹시 자신이 가져온 봉투 안의 것들일까요? 30년 전 일은 이미 다 정리된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회장님이 그걸 찾으시는 거죠? 혹시 누군가 무슨 말을 한 건 아닐까요? 최여진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점점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화를 끄는 최여진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순애는 얼른 청소하는 척했어요. 순애 씨, 혹시 회장님이 뭔가 특별한 말씀하신 적 있나요? 옛날 이야기라던가. 아니요, 회장님과는 거의 대화할 기회가 없어서요. 최여진은 서재 안을 찬찬히 둘러보더니 순애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애 씨, 오늘따라 유난히 눈빛이 날카로워 보이는데요. 혹시 뭘 본 건 아니겠죠? 순애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기억해 두세요. 이 집에는 함부로 알면 안 되는 비밀들이 있어요. 특히 당신 같은 처지의 사람이 끼어들기에는 너무 위험한 일들이 말이에요. 최여진의 경고는 분명했습니다. 순애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어요. 혹시 최여진이 이미 자신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의심하는 건 아닐까요? 순애 씨, 혹시 집에 가족이 있죠? 손주를 키우신다고 들었는데. 네, 손주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조심하세요. 세상에는 알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특히 이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죠. 최여진의 말에는 분명한 협박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는 이제 확신했어요. 최여진은 분명 영희와 관련된 비밀을 알고 있고 그것이 드러나는 걸 막으려 하고 있다는 걸. 최여진이 나간 후 순애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단순히 비밀을 발견한 게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 빠진 건 아닐까요? 최여진의 반응을 보니 이 일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두운 면이 있는 것 같았어요. 순애는 영희가 왜 그렇게 무서워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단순히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떠난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금도 이 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애는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이제 순애도 30년 전 영희와 같은 처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민수를 보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과연 이 비밀을 계속 숨기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민수만은 지켜야 한다는 것.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최여진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알면 안 되는 비밀들이 있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순애는 일어나서 서랍 속 봉투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영희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그때의 상황을 상상해 보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영희의 옛 친구 정순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순자는 30년 전 영희와 가장 친했던 친구로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을지로 지하상가 커피숍에서 만난 정순자는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정해 보였어요. 하지만 순애가 영희 이야기를 꺼내자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순애야, 왜 갑자기 영희 이야기를 하는 거니? 그 일은 다 지난 일이잖아. 언니, 나 요즘 이상한 걸 알게 됐어. 영희가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정순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순애야, 그때 일은 정말 복잡했어. 영희가 너한테 다 말하지 않은 게 있었거든. 뭐가 있었는데? 영희가 정말 큰 집에 들어갔었어. 그런데 그게 단순히 시중드는 일이 아니었어. 영희는 그 집 주인과 그런 관계가 됐었거든. 순애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놀란 척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어. 그것도 엄청 큰 기업 회장이었다고 해. 영희는 처음에는 단순히 일하러 간 거였는데 그 남자가 영희를 좋아하게 되면서 일이 복잡해진 거야. 정순자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영희가 임신했을 때 그 남자는 처음에는 좋아했어. 결혼까지 생각했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뭐? 그 남자 며느리가 문제였어. 며느리가 영희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거든. 며느리는 영희를 없애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썼어.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최여진이 그때부터 영희를 견제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처음에는 돈을 줘서 영희를 보내려고 했어. 하지만 영희가 거절하자 더 악랄한 방법을 쓰기 시작했지. 영희를 미행하고 협박하고 심지어 영희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겠다고 위협했어. 그래서 영희가 아이를 나한테 맡기고 떠난 거야? 그래. 영희는 아이만은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너한테 맡긴 거야. 영희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 너한테 부담을 주기 싫어했거든. 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애야, 영희가 죽은 것도 정말 사고였을까? 무슨 말이야? 그 며느리가 영희를 계속 협박하고 있었거든. 영희가 마지막에 나한테 전화했을 때 정말 무서워하고 있었어. 누군가 나를 없애려고 한다고 말했거든. 순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희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어요. 영희가 죽고 나서도 그 며느리는 계속 수소문했어. 혹시 영희가 뭔가 증거를 남겨뒀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무서워서 그 후로는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 그럼 영희가 낳은 아이는? 그 아이, 며느리는 그 아이가 죽었다고 주변에 소문을 냈어.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 내가 키우고 있다는 걸. 순애야, 혹시 지금 그 일과 관련해서 뭔가 알게 된 거야?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순자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너무 위험할 것 같았어요. 아니야, 그냥 가끔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순애야, 내 말 잘 들어. 그 일에는 절대 끼어들지 마. 영희처럼 위험해질 수 있어. 특히 그 며느리는 정말 무서운 여자야. 영희를 없애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 커피숍을 나온 순애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영희의 죽음이 정말 의문스럽다는 걸 확인했지만 동시에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오후에 평창동 저택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고 집사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순애 씨, 오늘은 일찍 가세요. 중요한 손님이 오셔서 청소는 내일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그냥 갈 수 없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순애는 정원 쪽으로 돌아가서 집 안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 있으면서 2층 서재 창문을 보고 있는데 회장과 최여진 그리고 모르는 남자 한 명이 심각하게 대화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회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매우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대화 내용이 조금 들렸어요. 그 서류가 정말 없어진 게 확실한가? 네, 회장님. 서재를 다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일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줄 몰랐는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파헤치는 게 아닐까? 혹시 그 아이와 관련된 사람이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최여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그 아이는 이미 죽었다고 했잖아요. 확인했다고요. 하지만 시체를 직접 본 사람은 없지 않나? 혹시 어딘가에서 살아있는 건 아닐까? 순애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아이가 바로 민수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만약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회사 상속 구조가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 회장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여자, 김영희도 결국은 처리됐지만 혹시 뭔가 증거를 남겨뒀을 가능성이 있어. 최여진의 말에 순애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처리됐다는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정말 영희를 의도적으로. 일단 그 서류부터 찾아야 해. 그리고 혹시 관련된 사람이 있다면. 그때 갑자기 정원사가 나타났습니다. 순애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순애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아, 그냥 잠깐 쉬고 있었어요. 집사님이 오늘은 일찍 가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지금 가려던 참이에요. 서재 창문 쪽에서 대화 소리가 멈췄습니다. 순애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방금 들은 대화 내용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회장은 민수가 살아있을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었고 최여진은 여전히 그 사실이 드러나는 걸 막으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영희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민수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과연 민수가 이 모든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안전할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사실은 재벌가의 진짜 후계자라는 것을.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민수야. 네, 이모. 이모가 너한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고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을까? 민수는 고개를 돌려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이모,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계속 무언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순애는 민수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틀 후 순애가 평창동 저택에 도착했을 때 집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최여진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순애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순애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최여진은 순애를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어요. 하지만 그 친절함 뒤에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순애 씨, 우리가 이렇게 마주 앉아서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었죠? 오늘은 좀 편하게 이야기해 보고 싶어서요. 순애는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여진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어요. 순애 씨는 이 집에서 일한 지 3년 정도 되죠? 그동안 별일 없이 잘해주셨는데 요즘 좀 이상해 보여요. 무슨 말씀이신지. 며칠 전부터 계속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어 보이시거든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최여진은 커피잔을 천천히 들어 올리며 순애를 관찰했습니다. 마치 상대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별일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회장님께서 며칠 전부터 중요한 서류를 찾고 계세요. 30년 정도 된 오래된 서류인데 서재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하시거든요. 순애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치마 주머니에 있는 봉투가 마치 뜨거운 쇠덩어리처럼 느껴졌어요. 순애 씨가 청소하시면서 혹시 그런 서류 못 보셨나요? 아주 오래된 봉투에 들어있을 거예요. 못 봤습니다. 최여진은 잠시 순애를 응시하더니 갑자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순애 씨, 혹시 손주 키우신다고 들었는데 몇 살이에요? 갑자기 민수 이야기가 나오자 순애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18살입니다. 아, 고등학생이군요. 대학 준비하느라 바쁘겠어요. 요즘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특히 좋은 대학일수록 더 비싸죠. 최여진의 말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순애의 경제적 상황을 건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순애 씨 같은 분이 손주 대학 보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혹시 다른 수입원이라도 있나요? 아니에요. 이 일이 전부입니다. 그럼 참 어려우시겠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희가 순애 씨를 좋게 봐서 앞으로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요. 최여진이 일어나서 창가로 갔습니다. 등을 돌린 채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 집에서 보고 듣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오래된 일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죠. 순애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최여진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게. 그런데 혹시라도 누군가 옛날 일에 대해 캐묻거나 이상한 서류나 사진 같은 걸 보여주면서 뭔가 말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여진이 돌아서서 순애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현명하시네요. 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리고 만약 순애 씨가 잘못된 선택을 하신다면, 최여진은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 하나를 순애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민수가 학교에서 나오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참 보기 좋은 아이네요. 미래가 밝아 보여요. 하지만 세상에는 위험한 일들이 많잖아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교통사고나 여러 사건들에 휘말리기 쉽죠. 순애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최여진이 민수를 위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별 뜻은 없어요. 그냥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순애 씨가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최여진은 다시 소파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순애 씨, 저는 순애 씨가 현명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좋네요. 그런데 혹시 며칠 전에 서재에서 뭔가 특별한 걸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순애는 손이 떨리는 걸 숨기려고 애썼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최여진은 잠시 순애를 응시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믿어볼게요. 하지만 기억해 두세요. 만약 나중에라도 뭔가 발견되면 즉시 저에게 가져와야 해요. 그게 순애 씨와 순애 씨 가족을 위한 길이에요. 그때 집사가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알겠어요. 순애 씨, 오늘 대화 잘 들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돼요. 최여진이 나간 후 순애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민수 사진을 보여주며 위협한 최여진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최여진은 30년 전 영희의 죽음과 관련이 있고 그 비밀이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도 영희와 같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 순애는 화장실로 가서 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봉투 때문에 민수가 위험해질 수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민수의 정당한 권리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이기도 했어요. 청소를 하면서 순애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최여진의 위협 때문에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이모, 학교에서 나오는데 이상한 차가 계속 따라와요. 무서워요. 순애는 손이 떨렸습니다. 벌써 시작된 거였어요. 최여진의 협박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지금 어디야? 절대 혼자 다니지 마.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 이모,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단 집에 들어가지 말고 도서관이나 PC방 같은 사람 많은 곳에 있어. 이모가 금방 갈게. 전화를 끊은 순애는 즉시 집사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 일찍 가봐야겠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손주가 아파서. 집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순애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택을 나서면서 순애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2층 창문에서 최여진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순애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 시작된 거라는 걸. 급히 민수에게 가면서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이제 민수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고 함께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전에 민수의 안전부터 확보해야 했습니다.
순애는 치마 주머니 속 봉투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봉투 하나가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순애는 숨을 헐떡이며 도서관으로 뛰어갔습니다. 민수를 찾아서 3층까지 올라가니 독서실 구석 자리에서 민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민수를 본 순간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괜찮니? 그 차는 지금 어디 있어? 이모, 도서관 앞까지 따라왔는데 지금은 안 보여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누가 저를 따라다니는 거죠?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순애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 순수한 아이가 어른들의 욕심과 비밀 때문에 위험에 처하다니. 민수야, 이모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하지만 여기서는 안 되고 안전한 곳에서 해야겠어. 이모, 정말 무슨 일이에요? 요즘 계속 이상하시잖아요. 순애는 민수의 손을 잡고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순애는 민수를 데리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수야, 우리 잠시 이모 친구 집에 가자. 거기서 중요한 얘기 할게.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정순자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정순자는 순애의 급작스러운 방문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순애의 다급한 표정을 보고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순애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완전 하얗네. 언니, 민수한테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정순자는 민수를 바라보더니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 거야?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미 위험해졌어. 그들이 민수를 위협하기 시작했거든. 순애는 민수를 소파에 앉히고 자신도 앞에 앉았습니다. 18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털어놓을 때가 온 거였어요. 민수야, 이모가 너한테 숨겨온 게 있어. 내가 어른이 되면 말해주려고 했는데 상황이 급해져서 지금 말할 수밖에 없겠어. 민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민수야, 너 사실 이모의 친손주가 아니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순애는 치마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여줄게. 며칠 전에 우연히 발견한 건데. 봉투에서 사진을 꺼내 민수에게 보여줬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보자마자 눈이 커졌어요. 이 사진 속 여자가 내 친어머니야. 이모의 동생 영희. 그리고 내가 안고 있는 아기가 바로 너야. 그럼 이 남자는 너의 친아버지야. 이정호라는 분이야. 민수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출생신고서와 영희의 편지도 함께 보여줬어요. 민수야, 내 본명은 이민준이야. 이정호 회장의 아들이고. 민수가 서류들을 읽는 동안 순애는 지난 18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영희가 어떻게 아이를 맡기고 떠났는지, 그리고 얼마 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그런데 민수야, 이 모든 게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 어머니를 해친 것 같아.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8년 동안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이모, 그럼 제가 정말 그 회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민수야. 그런데 문제는 그 집 사람들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야. 아니, 정확히는 죽었다고 믿고 있어. 정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수야, 특히 그 집 며느리가 문제야. 그 여자가 내 어머니를 괴롭혔고 지금도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모가 걱정되는 거야.
오늘 그 며느리가 이모를 위협했어. 너한테 해를 가할 수도 있다고. 민수는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평생 숨어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 민수야, 진정해. 우리가 방법을 찾아볼게. 그때 순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순애 씨, 저 최여진이에요. 지금 어디 계세요? 순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집에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손주도 함께 없더라고요. 혹시 둘이 함께 어디 간 거 아니에요? 그냥 병원에 갔습니다. 순애 씨, 오늘 저희 대화 기억하시죠?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최여진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집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에게 이상한 얘기했다면 잊어버리라고 하세요. 이해했죠? 네. 아, 그리고 혹시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내일 가져오세요.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전화가 끊어진 후 방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모, 그 여자가 저희를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민수야,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겠어. 정순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애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냥 포기하고 조용히 살 수는 없을까? 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제 정체성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제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고 싶어요. 순애는 민수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놀랐습니다. 18년 동안 순하기만 했던 이 아이가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다니. 하지만 민수야, 너무 위험해. 그들이 뭘 할지 모르는데. 이모, 평생 숨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 어머니의 죽음이 정말 사고가 아니라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민수는 사진을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 속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요.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하신 거잖아요. 이제 제가 어머니를 위해 뭔가 해야 할 차례예요. 순애는 민수의 말에 감동받았지만 동시에 걱정이 됐습니다. 민수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그 회장님을 직접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사진과 서류들을 보여드리고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드려야죠. 정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해. 그 며느리가 먼저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더 빨리 행동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우리를 막기 전에 말이에요. 순애는 민수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던 이 아이가 이제야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고 있었어요. 민수야, 그럼 우리가 함께 해보자.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상대는 우리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야. 네, 이모.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어 있고 싶지 않아요.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꼭 알아내고 싶어요. 민수는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실을 밝힐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순애는 민수의 모습을 보며 영희가 생각났습니다. 민수의 눈빛에서 영희의 의지와 용기가 보였어요. 이제 정말로 큰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와 민수는 신중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이 이정우 회장의 75번째 생일이라는 걸 순애가 기억해냈거든요. 매년 이날이면 가족들과 중요한 손님들이 모여서 생일연을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면 최여진도 함부로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수야, 정말 괜찮겠니?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 네, 이모. 이제 더 이상 숨어 있고 싶지 않아요.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집안은 생일연 준비로 분주했어요. 꽃장식과 음식 준비, 그리고 손님 맞이 준비까지 모든 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애 씨,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 더욱 신경 써서 청소해 주세요. 집사의 말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집에서 벌어질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후 3시쯤부터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들, 기업인들, 그리고 사회 유명 인사들이 회장의 생일을 축하하러 왔어요. 순애는 2층에서 청소하는 척하면서 아래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회장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74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건강해 보였습니다. 최여진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회장 옆에서 안주인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오후 4시 본격적인 생일연이 시작됐습니다. 순애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들어와. 뒷문으로 와서 나를 찾아. 민수는 계획대로 저택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애가 미리 열어둔 문을 통해서 말이에요. 민수는 긴장한 얼굴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이모, 정말 할 거예요? 응, 민수야. 우리가 준비한 대로 하자. 두 사람은 조용히 1층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에는 50명 정도의 손님들이 모여 있었어요. 회장은 단상에서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75년의 인생을 돌아보니 순애는 민수의 손을 잡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시작하자. 두 사람이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나가자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회장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순애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여진이 놀란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어요. 순애 씨, 지금 뭐라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하지만 순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에서 사진을 꺼내 회장에게 보여줬어요. 회장님, 이 사진을 보시겠어요? 30년 전 회장님과 김영희 씨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진을 보자마자 그는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때 김영희 씨가 낳은 아들 이민준입니다. 순애가 민수를 회장 앞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회장은 민수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회장님, 이 아이는 30년 전부터 제가 키워왔습니다. 영희가 맡기고 간 아이예요. 최여진이 급히 나섰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 아이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하지만 순애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여기 출생신고서 사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희가 직접 쓴 편지도 있어요. 회장이 서류들을 받아보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영희의 글씨야. 민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저는 18년 동안 제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걸. 회장은 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너 정말 영희를 닮았구나. 그리고 내 젊은 시절 모습도.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최여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그 아이는 가짜라고요. 그때 민수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영희가 남긴 목걸이였어요. 순애가 18년 동안 소중히 보관해 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가 남긴 목걸이예요. 뒷면에 J, H&Y, H1994라고 새겨져 있어요. 회장이 목걸이를 보자마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내가 영희에게 선물한 거야. 우리의 이니셜을 새겨서 준 것. 회장님, 저는 제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요. 정말 사고였을까요? 회장은 최여진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여진아, 너 혹시... 최여진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순애가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영희의 죽음을 다룬 신문 기사였어요. 회장님, 영희는 민수를 제게 맡기고 2주 후에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사고 전에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다고 해요.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누가 영희를 협박했다는 거야? 순애는 최여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분께서 직접 답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최여진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때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진아, 30년 전에 너 뭘 했는지 솔직히 말해라. 영희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손님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재벌가의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최여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냥 집안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 여자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가질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희를 죽인 거야? 회장의 질문에 최여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민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 당당하게 말하고 싶어요. 회장은 민수에게 다가가서 두 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와 내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 순간 거실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순애는 민수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해낸 거였어요. 영희의 억울함도 풀고 민수의 정체성도 찾아준 것이었습니다. 회장이 민수의 어깨를 잡고 있는 그 순간 거실의 모든 시선이 최여진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난 거였습니다. 여진아, 정말 내가 영희를 죽인 거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5년을 살아온 노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최여진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하다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냥 집안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 여자가 회장님을 유혹해서 사생아까지 낳았잖아요. 우리 승민이의 상속권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야? 저는 직접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무서워하게 만들려고 했던 건데 그 여자가 도망가다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손님들 사이에서 작은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회장은 최여진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나를 속여왔구나. 영희가 사고로 죽었다고 믿게 만들면서. 회장님, 저는 정말 집안을 생각했다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내 아들을 고아로 만든 게 집안을 위한 거였어? 민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이제 진실을 알았어요. 제 어머니가 왜 저를 이모에게 맡기고 떠났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무서워했는지. 회장은 민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내 어머니도 구해주지 못하고 아버지. 민수가 처음으로 회장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30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순애는 이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8년 동안 키워온 아이가 마침내 진짜 아버지를 만난 거였어요. 영희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회장은 민수를 꽉 안았습니다. 민준아, 아니 민수야.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너를 지켜줄게. 내 어머니의 목까지 사랑해줄게. 최여진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면서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여진아,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경찰에 자수해라. 회장님, 제발. 저에게도 기회를. 기회? 너는 이미 30년 전에 기회를 놓쳤어.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온 너에게 무슨 기회를 줘야 하겠어? 집사가 최여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모님, 짐을 챙겨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최여진은 마지막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너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하지만 민수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진실을 찾은 것뿐이에요. 제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고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된 거예요. 최여진이 거실을 나간 후 회장은 손님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일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충격적인 상황에 놀랐지만 대부분 회장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해 오히려 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회장은 순애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애 씨, 정말 고맙습니다. 18년 동안 내 아들을 키워주시고 이렇게 진실까지 밝혀주시다니. 회장님, 민수는 제게도 소중한 아이예요. 영희의 마지막 부탁이었거든요. 앞으로 민수 교육비는 물론이고 순애 씨께도 마땅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상은 필요 없어요. 민수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민수가 순애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모, 정말 고마워요. 이모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제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민수야, 너는 언제나 이모의 자랑스러운 아이야. 이제 진짜 아버지를 만났으니 더욱 당당하게 살아가렴. 회장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너는 이제 정식으로 이 집의 아들이야. 하지만 급하게 변화할 필요는 없어. 천천히 적응해 가면 돼. 네, 아버지. 하지만 저는 계속 이모와 함께 살고 싶어요. 이모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순애 씨도 우리 가족이야. 민수를 키워주신 은인이시니까. 그날 저녁 순애와 민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여전히 가장 편안한 공간이었어요. 이모, 정말 꿈 같아요. 제가 재벌가의 아들이었다니. 민수야, 이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하지만 절대 마음가짐만은 변하지 마. 지금까지의 너 그대로 살아가렴. 네, 이모. 제가 어떤 사람이 되든 이모는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일주일 후 민수는 정식으로 이정우 회장의 아들로 인정받았습니다.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고 재벌가의 숨겨진 후계자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어요. 최여진은 결국 영희 살인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었지만 정의는 실현되었어요. 한 달 후 순애는 평창동 저택에서의 청소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회장이 마련해준 작은 국밥집을 열었어요.
민수도 방과 후에는 가게를 도와주며 순애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모, 이 국밥 정말 맛있어요. 손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 우리 민수가 도와줘서 그런가 보네. 민수는 이제 이민준이라는 본명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순애를 이모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순애도 여전히 민수를 민수라고 불렀습니다. 이름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거든요. 어느 저녁 두 사람은 가게 문을 닫고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모,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까요? 물론이지, 민수야. 영희가 가장 바라던 게 바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 이제 너는 진짜 아버지도 만났고 정당한 자리도 찾았잖아.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마지막에 맡긴 부탁 드디어 다 끝냈어. 민수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민수가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모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모가 저에게는 진짜 어머니나 다름없어요. 순애는 눈물을 훔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민수, 이제 정말 어른이 다 됐구나. 그렇게 순애와 민수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억척스럽게만 살아온 순애의 인생에도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민수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면서도 가장 소중한 사람을 곁에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국밥집에서 들려오는 따뜻한 웃음소리.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피보다 진한 정, 그리고 서로를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 순애와 민수의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혹시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무료 버튼인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채널이 계속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일상이었습니다.